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뉴질랜드와 호주, 인도네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녹음하다 보니 잡음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박 7일이라는 길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세 나라 정상을 포함해서 여야 정치 지도자와 기업인들을 두루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확보와 방위산업 분야, 투자 유치 등 떠나기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면서도 각국 지도자들은 우리가 가장 먼저 경제 위기에 벗어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10년 전 외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우리의 경험을 듣기 원했고 일자리 나누기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주의 러드 총리와 인도네시아의 유도요노 대통령은 오는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중견국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자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러드 총리와 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은행 불실 채권 정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이를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등 런던 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서로 의논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외교상 전례 없이 공식 만찬이 끝난 마지막 날 밤에는 수호행원들을 모두 물리친 채 밤늦도록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솔직히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풍부한 자원과 선진 기술을 가진 오스트라리아 그리고 아세안 중심 국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도네시아와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하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공조를 취하기로 한 것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방문 중 호주의 전쟁기념관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쟁기념관 건물에서 정면으로 바로 보이는 곳에 국회 의사당 건물이 있었는데 이는 정치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안내인의 설명이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에게 조국의 명예에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달라는 의미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는 길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노병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줘 고맙다는 제 이야기에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자신들이 피로서 지킨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발전해 세계 속에 우뚝 선 것을 보니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감격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번 순방 기간 중에 또 하나의 반가웠던 일은 각국이 우리 정부의 비전이자 정책 목표인 저탄소 녹색 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공동협력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호주 순방 중에 세계적인 금융회사이자 호주 최대 그룹인 맥쿼리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국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좋은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주에서는 선진 녹색 기술인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인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 연구소를 직접 찾아가
협동 연구를 합의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우리 젊은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또 석탄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없애는 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위기 극복 후 새롭게 재편될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리매김될지를 결정적으로 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 전략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체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우뭇가사리와 같은 해양수산물과 파암오일 등 대체 에너지 자원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녹색 성장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림지로 경상북도 크기만한 땅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오지를 마다하지 않고 일찍부터 뛰어든 우리 기업들의 노력에다가 정상간의 실용 외교가 더해져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호주에는 3만여 명의 유학생을 포함해서 10만여 명의 교민들이 살고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1300개가 넘는 기업이 현지인 50만 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실용 외교에 세 나라의 기업인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문한 나라마다 경제인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는데, 유수 기업인들로 대성화를 이룬 것은 물론 비행기를 타고 서너 시간 걸리는 먼 거리에서까지 찾아올 정도로 모임이 매우 뜨거운 열기로 넘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방기간 내내 제가 부러웠던 것은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경제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찬을 비롯한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야당 대표가 참석해서 국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야당 대표가 직접 환영사를 하기도 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적이 다른 국회의장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필요한 법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노사민정 대타협과 같은 매우 희망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걱정스러웠던 노조가 변하여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고,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든 위기를 극복한 훗날 이런 노력들을 세계가 정말 높게 평가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이곳저곳에서는 소수이긴 하지만은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모든 분들께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진 근로자들과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세계 틈새 시장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중소기업인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집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